명절이 다가오면 집안은 바빠졌습니다. 특히 제사를 앞둔 날은 더 그랬습니다. 아들이 셋인 이 집에서 제사는 1년에 4번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제사날 아침이면 며느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선희 씨는 늘 거실 소파에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시면 옆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아이들 학원 이야기, 남편 승진 이야기까지.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둘째 며느리 미경 씨도 곧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가끔 선희 씨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고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은주 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식탁 의자에 걸치고 앞치마부터 찾았습니다. 아무도 부엌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시어머니가 부엌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물 좀 끓여놔. 은주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냄비를 꺼내고 물을 받았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선희 씨와 미경 씨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일을 까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 씨는 냄비 앞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을 섞을 틈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은주 씨는 도마 앞에 섰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선희 씨는 그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고생 많네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은주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제사상이 하나씩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는 접시를 나르고 그릇을 정리하고 국을 끓였습니다. 선희 씨와 미경 씨는 상 위에 놓인 음식의 위치를 조금씩 옮겼습니다. 이건 여기가 맞나? 저건 왼쪽으로 가야지. 그들의 손은 가벼웠습니다. 제사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새 아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들도 각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희 씨는 큰아들 옆에, 미경 씨는 둘째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은주 씨는 그보다 뒤쪽, 부엌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절을 올리는 동안 은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걸까? 누가 정한 걸까? 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자리는 언제나 화기애애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을 따르고 며느리들이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중심은 늘 비슷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선희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남편이 프로젝트 하나 마무리했는데 회사에서 평가가 좋대요. 보너스도 기대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눈을 빛냈습니다. 그래, 우리 큰아들 정말 잘하네. 역시 믿음직스러워. 미경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번에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올랐대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둘째도 참 야무지게 크더니. 그래, 둘 다 든든하구나. 은주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젓가락을 놀렸습니다. 말을 보탤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녔고 연봉은 형들에 비해 낮았습니다. 승진이나 보너스 같은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선희 씨가 슬쩍 은주 씨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은주 씨네 남편은 요즘 일 어때요? 은주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들 힘들긴 하죠. 그 말에는 위로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그 선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은주 씨는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5만 원짜리 목도리를 샀습니다. 정성껏 포장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선희 씨와 미경 씨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선희 씨는 20만 원대 지갑을, 미경 씨는 15만 원대 스카프를 선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선물을 하나씩 펼쳐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큰애, 둘째야, 너희 정말 효자 며느리들이네. 은주 씨의 선물을 보았을 때는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이것도 좋네. 고마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은주 씨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선물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돈이 적게 든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집안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선희 씨와 미경 씨는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봉, 성과급, 회사 복지, 승진 가능성. 그 이야기들이 쌓일수록 은주 씨의 자리는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 더 많이 웃어주었습니다. 은주 씨에게는 고생한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구분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은주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도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좀 더 열심히 해볼게. 은주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돈으로 사람의 값이 매겨지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은주 씨는 그 무게를 혼자 견뎠습니다. 제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다른 집은 불이 하나둘 꺼졌지만 이 집 부엌만큼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은주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전을 부치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선희 씨와 미경 씨는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은주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동태전, 생선전, 고기전, 부침개. 해야 할 전이 산더미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환기를 시켜도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남편이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까? 은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자고 있어.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은주 씨는 의자에 잠깐 앉으려다 말았습니다. 앉으면 피곤이 몰려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일어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섰습니다. 전을 다 붙이고 나니 새벽 2시였습니다. 이제 나무를 묻혀야 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하나씩 손질하고 데치고 양념에 묻혔습니다. 손이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썰고 고기를 넣고 간을 맞췄습니다. 국물 맛을 보며 은주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들 이 음식을 먹겠지.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은주 씨는 부엌 불을 껐습니다. 싱크대를 닫고 바닥을 정리했습니다. 그제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은주 씨는 그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내일 얼굴이 붓습니다. 그럼 또 눈치를 봤습니다. 그렇게 은주 씨는 밤을 견뎠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민수 씨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을 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일어나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은주 씨는 이미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어제 몇 시에 잤어?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은주 씨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4시쯤? 민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수야, 일어났니? 형들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해.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머니 말을 먼저 따라야 했습니다. 잠시 후 큰형과 둘째 형이 도착했습니다. 형들은 거실에 앉아 담소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도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들은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 씨는 듣기만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은주 씨 혼자 움직였습니다. 선희 씨와 미경 씨는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부엌에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님들, 형수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큰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주가 워낙 잘하잖아. 우리가 들어가면 오히려 방해될 것 같은데? 둘째 형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은주가 제일 잘 알지. 민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형들 앞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막내였습니다. 형들의 말에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기 전 민수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주 씨는 마지막 접시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민수 씨는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아내가 힘들다는 것을. 그런데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설거지가 시작됐습니다. 은주 씨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내가 할게. 은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할게. 형님들이랑 있어. 민수 씨는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형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 씨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게. 은주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몰랐습니다. 다음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은주 씨는 전날 밤을 새웠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풍경이었습니다. 제사 당일 오후 제사상이 거의 다 차려졌습니다. 은주 씨는 마지막으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와 미경 씨는 거실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희 씨가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은주 씨 친정 쪽에서 큰일 났다던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선희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셨나 봐요. 결국 빚 때문에 집을 날렸다던데요. 요즘 진짜 힘드시대요. 미경 씨가 말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은주 씨가 친정에 자주 못 가는 거구나. 도와드릴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지 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참 안 됐네. 그 말은 동정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부엌에서 은주 씨는 그 대화를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미끄러졌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주 씨는 국자를 주우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선희 씨가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주 씨 괜찮아요? 은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사날 왜 저래? 정신 차려야지. 그 말을 듣고 은주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친정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희 씨와 미경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뭐?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실을 말한 게 뭐가 잘못이야? 은주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이어도 말할 때와 장소가 있잖아요. 제사 준비하는 사람 앞에서, 그것도 친정 이야기를. 선희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주 씨, 우리가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안타까워서. 은주 씨는 선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안타까우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말을 안 하시든지 하세요.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는 게 안타까움인가요? 미경 씨도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이야기한 건데. 은주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그냥 이야기하신 거죠. 항상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시죠. 제가 돈을 못 번다고, 친정이 어렵다고, 제사 준비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다 그냥 이야기하신 거죠.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은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은주 씨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 씨와 미경 씨는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은주 씨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셋째 아들 민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어른한테 대들었어. 제사날에. 민수 씨는 부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은주 씨가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수 씨가 다가가 은주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 나 정말 안 괜찮아. 민수 씨는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사 시간 다 됐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정신 차리고 일어나. 은주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제사를 안 한다고? 조상님 앞에서 무슨 소리야? 은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닌가요? 제 친정을 그렇게 말하고 제가 힘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아파요. 선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 우리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은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정리하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미경 씨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근데 제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제사를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일단 방으로 가. 좀 쉬어. 은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여기 있을래.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제사날에 이게 무슨 일이람. 그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은주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일을 못하겠다는 거야. 제사 시간인데. 큰아들은 은주 씨를 힐끗 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사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국은 여전히 냄비 안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접시들은 나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직접 국을 날랐습니다.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선희 씨와 미경 씨도 마지못해 일어나 접시를 날랐습니다. 은주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할 수 있었던 거네. 내가 없어도 할 수 있었던 거네. 그런데 왜 항상 나만 했던 걸까?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여전히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제사만 지내자. 응? 은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가. 미안해. 민수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제사는 은주 씨 없이 시작됐습니다. 절을 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 바닥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상 앞에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세 아들도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며느리들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절이 끝나고 술을 올리는 순서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잔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었습니다. 여보, 술 올리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제사를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몇십 년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사상을 향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은주 씨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제사 오늘은 안 한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가족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제사를 중단한다고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중단한다. 큰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시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유? 내가 모르나? 둘째 아들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다. 너희가 모른다는 게. 시아버지는 며느리들을 바라봤습니다. 선희 씨와 미경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돈으로 봤다. 며느리를 서열로 나눴다. 그게 잘못인 줄 모르냐? 선희 씨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그럴 의도가.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의도가 없으면 상처를 안 주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죠. 조상님 앞인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면서 시어머니면서 사람을 차별했소. 돈 많이 버는 며느리는 칭찬하고 힘든 며느리는 당연하게 부렸소.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했다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게 더 큰 문제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요. 그는 부엌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밤을 새워 음식을 만들었소. 혼자서. 아무 불평 없이. 그런데 우리는 뭘 했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했소?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은주 친정 이야기까지 꺼냈다며?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선희 씨와 미경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사람 마음에 칼을 꽂고 그게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했어? 이게 가족이요? 이게 우리 집안이요? 그는 제사상을 돌아봤습니다. 조상님도 이런 제사 받고 싶지 않으실 거요. 서로 상처 주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자손들의 제사를. 난 이런 제사 안 지내겠소.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제사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상 위에 초만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여보, 문 좀 여세요. 이야기 좀 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노크했습니다. 여보, 제발요. 제사를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방 안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말 못 들었소? 이런 제사 안 한다고 했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큰아들이 일어나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말씀 이해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사는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제사는 마음으로 지내는 거다. 형식만 갖추면 뭐하나. 마음이 없는데. 큰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은주한테도 사과하겠습니다. 제사만 마저 지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반성? 사과? 지금 그게 진심이냐? 아니면 제사 지내려고 하는 말이냐? 둘째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심보다는 제사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민수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주 씨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그쳤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제사를 중단하셨어.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우리 잘못이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런 제사는 안 지내신대. 은주 씨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리실 줄 몰랐습니다. 민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은주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이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돌아봤습니다. 너희가 가서 사과해. 어서. 선희 씨와 미경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주 씨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은주 씨, 미안해요. 선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미경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요. 은주 씨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들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하는 사과 같았습니다. 언니들, 사과는 받을게요.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사과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해요. 선희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주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돈을 못 벌어도 친정이 어려워도 똑같은 며느리예요. 그걸 인정해 주세요.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지만 그 말에는 여전히 진심이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주 씨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야, 어머니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은주 씨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아프고 힘들고 슬픈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앞으로는 신경 쓸게. 하지만 은주 씨는 알았습니다. 말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시아버지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제사는 여기까지다. 다들 집에 가시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시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말 마라. 내 결정이다. 조상님께도 내가 설명드리겠다. 이런 자손들이라 제사를 못 지냈다고. 시아버지는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상님, 죄송합니다. 자손이 부족해서 이 모양입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그 뒷모습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제사는 그렇게 중단됐습니다.
제사가 중단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의 일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집에서는 선희 씨가 며칠째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신경 쓰여? 선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이 화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런데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다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은주 친정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 선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희 씨는 은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은주 씨? 네, 언니. 저기 그때 일 때문에 전화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어요. 선희 씨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니,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선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둘째 아들 집도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잠도 잘 안 와. 은주 씨 생각하면 미안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사과하지 그래?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직접 만나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안 나. 며칠 후 미경 씨도 용기를 냈습니다. 은주 씨 집 앞까지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벨을 눌렀습니다. 은주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경 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언니? 은주 씨 들어가도 될까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경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 씨, 그날 정말 미안했어요. 나도 모르게 말이 너무 심했어요. 은주 씨는 차를 내왔습니다. 언니, 그날 언니가 한 말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제 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보기만 했잖아요.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다음 제사 때는 일을 나눠서 하자. 한 사람한테만 맡기면 안 되겠다. 선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해요. 미경 씨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도울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시어머니는 은주 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둘만 마주 앉았습니다. 은주야, 어머니가 미안했다.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은주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며느리였을 때도 힘들었어. 그런데 어느새 나도 시어머니가 되니까 그때 받았던 걸 그대로 하더라. 생각 없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바꾸려고 해. 늦었지만 너를 제대로 대하려고 노력할게. 시어머니가 은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하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다음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사 전날 며느리 셋이 함께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을 나눠서 하자. 은주 혼자 하게 두지 말고.
선희 씨가 앞치마를 메고 부엌에 섰습니다. 제가 전 붙일게요. 미경 씨도 도마 앞에 섰습니다. 저는 나물 할게요. 은주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언니들 괜찮아요? 선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이 집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도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할 거 있으면 말해. 은주 씨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밤늦게까지 넷이 함께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중간중간 웃음도 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일을 마치고 나니 밤 11시였습니다. 예전에 은주 씨 혼자 했을 때는 새벽 4시까지 걸렸었습니다. 4시 하니 훨씬 빨랐습니다. 수고했어요, 다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봐요. 며느리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사 당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제사상을 보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은주 씨도 당당히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뒤쪽 구석이 아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선희 씨가 은주 씨에게 음식을 덜어 주었습니다. 은주 씨 이것도 먹어봐요. 예전에는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 시간이 됐습니다. 은주 씨가 일어서려는데 미경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는 앉아 있어요. 우리가 할게요. 선희 씨와 미경 씨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했습니다. 은주 씨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은주 씨 옆에 앉았습니다. 은주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은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야. 내가 많이 힘들었어. 아버지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늦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은주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우리 집이 제대로 된 가족이 될 거야. 며칠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일을 나눠서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은주 씨는 선희 씨와 함께 부침개를 부쳤습니다. 미경 씨는 나물을 무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을 끓였습니다. 다 함께 일하니 힘들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거 맛 좀 봐줄래요? 은주 씨가 물었습니다. 선희 씨가 맛을 봤습니다. 완벽한데? 역시 은주 씨 솜씨는 최고야. 미경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먹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은주 씨 정말 대단해요. 은주 씨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리 구분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음식 정말 맛있다. 다들 수고했어. 며느리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은주 씨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이거 받아. 봉투를 건넸습니다. 은주 씨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용돈이야. 그동안 내가 혼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지. 은주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은주 씨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를 서열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가끔 예전 습관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조심했습니다. 고쳐 나갔습니다. 은주 씨는 이제 이 집에서 당당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귀 기울였습니다. 제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마음이 모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날 한 결단은 이 집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는 많은 집안에서 제사를 줄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현실에선 제사 음식 준비에 우리 어머니들의 등골이 휘어집니다. 이 드라마는 그런 어머님들께 바치겠습니다. 드라마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의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